하지저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 뭐 혹시 허리가 좀 삐끗하거나 목이 삐끗한 사람도 이 다리가 좀 저릴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정확히 하지저림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최 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한의원에 다리가 저려요라고 말씀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각자 어떤 질환에 따라서 원인도 틀리고 증상 양상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저리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가 그냥 저리기만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쪽으로만 저리는 분이 계시고 양쪽으로 저리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땡기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쭉 타고 저리는 게 아니라 발목 이하로 양쪽으로 양말을 쓴 것 같이 감각이 둔하고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질환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리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발바닥이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이런 것도 다 하지저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것도 이게 하지저림의 한 증상이었다라는 건 새롭게 알게 됐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하지저림의 다양한 증상들, 꼭 혹시 여러분들도 하지저림을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추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이 하지저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원장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 이걸 맞아요.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다리가 저리는데 허리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10에 한 9분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허리 때문에 다리 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요추 디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걸리는 협착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추 디스크는 이제 우리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이제 추간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살짝 좀 삐져나와서 압력에 의해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그 신경을 누른 어떤 피부 신경 분절에 따라서 신경 지배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저리는 게 특징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게 되면 찌릿하게 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추 디스크 때문에 이제 저리는 경우고요. 이제 뭐 MRI나 이거 찍어 보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이 눈에 보이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심하게 저리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저리는 경우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통증이 너무 견딜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다리에 근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추 디스크로 인한 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협착증으로 인한 저림이 있거든요. 조금 종류가 틀립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추간공이라는 이제 어떤 척수가 내려오는 공간이 있어요. 척추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노화가 되거나 퇴화가 돼서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저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쫙 저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게 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걷다가 좀 쉬어줘야 돼요. 좀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앉아서 쉬어줘야 되는 그런 건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협착증 때문에 저린 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고 그쪽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다리 신경이 이 척추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확실히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리에 저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신경이 들러붙는 어떤 그런 신경 포착 때문에도 하지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전기줄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어디 한 군데에서 전기줄이 눌리면은 그 이하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MRI를 찍고 다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에요. 네. 요추 디스크도 없고 다 정상인데 다리가 저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허리 문제가 아니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어딘가에 신경이 눌린 건데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이학적인 검사나 아니면 눌러보거나 아니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좌골신경통이죠. 좌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허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골반 가운데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좌골신경이 눌리면은 어떤 이상근이라는 근육으로 덮여 있는데 그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지면은 좌골신경을 눌리면은
다리 뒤쪽으로 쭉 저리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골반이 좀 틀어져 있으신 분들이거나 한쪽 골반을 많이 쓰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좌골신경으로 인해서 신경포착으로 인해서 저리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치료해야지 좋아지십니다. 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 저리는 게 무릎 이하로 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다리가 저리는데 허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쪽 무릎 이하로 저린다. 특히 뭐 바깥쪽으로 저린다 하면은 그 라인으로는 이제 비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무릎 바깥쪽으로 저린다 이러면은 혹시나 비골신경 포착으로 인한 저림이 아닌가 요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또 발등이 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발등이 저리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전경골근이나 전경골신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저림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발바닥이 저리시는 분들 혹은 발바닥이 화끈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후경골신경이 약간 눌렸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발바닥이 저립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그쪽 신경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이제 좋아지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네. 그 좌골신경통 말씀하실 때 이상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상근이 네. 이 양반다리 하거나 그럴 때 그 네네. 당기는 그 근육이 맞는 건가요? 양반다리 할 때 이제 이 대퇴근막 장근이나 이런 게 당기는데 네. 반대로 누워서 이렇게 네네. 스트레칭 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다리를 맞습니다. 사자 모양으로 해서 네네네. 잡아당길 때. 네네네. 네. 그때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아. 사실은 이제 양반다리보다는 요 다리를 이제 약간 반대쪽으로 이제 양반다리 반대쪽으로 할 때가 이제 이상근이 더 당기게 되는데 네네. 네네. 생각보다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게 아. 정말 타이트해서 네네. 그 스트레칭만 했다 하면 정말 악소리 나거든요.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저도. 네. 자, 그리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데 최 원장님 이게 말 그대로 하지가 불안하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도대체 예, 예. 어떤 병인가요? 일단은 이제 증후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는 네. 정확하게 병명이라기보다는 이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호발하는 증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하지가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네. 특히 밤에 자려고 할 때 뭔가 다리가 뭔가 불편하고 막 긁어야 될 것 같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좀 움직이면 좀 낫다가 또 자려고 하면은 다리가 좀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주로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월경을 한다거나 임신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더 좀 심해지고 하지 쪽으로 혈액순환이 좀 안 될 때 좀 심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양방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철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뇌 안에 어떤 도파민 부족하고 관련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약간 시오제라고 그래서 뇌신경 흥분 좀 예민하시거나 뭔가 좀 흥분이 좀 잘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지 쪽으로 좀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또 치료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좀 호전 효과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인한 이 저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순환이 안 돼서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인한 저림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순환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 저리는 현상이 가장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경우 보통 어떤 또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통은 이제 저녁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혈액순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은 발끝까지 이제 동맥으로 쫙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주냐면요, 종아리 근육이 해줍니다. 네.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주면은 쭉 올라와서 정맥으로 쭉 올라오면은 정맥에 있는 판막이 막아주고 또 펌프질을 하면은 또 와서 막아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이나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을 거쳐서 심장까지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밤에는 낮에는 팔다리를 막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팔다리로 잘 됩니다. 네. 하지만 밤에는 거의 다 이 혈류순환이 몸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체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는 사지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은 종아리 밤에 쥐가 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네. 한방에서는 이런 이제 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으시면서 어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지 정맥류도 사실은 좀 같은 류의 것들입니다.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도 어떤 정맥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맥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어떤 하지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어떤 수족 냉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하지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원장님,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방금 밑에서 피를 올려주는 게 종아리의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미적인 걸 네, 네. 따지면서 네, 이제 네. 종아리를 조금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네, 노력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시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종아리가 좀 슬림하면 더 순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높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근육이 하는 역할을 줄여버리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미용으로 승모근 퇴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제 비복근 종아리 근육을 퇴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건강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제2의 심장이 종아리 근육인데 네. 사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시술을 받았는데 아,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미용으로는 좋은데 또 좀 안 좋은 점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네. 혈액순환은 안 좋군요. 네, 내가 이 종아리가 튼실하다 이러면 나 그만큼 건강하다. 네, 이렇게, 저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 저림을 치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원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신경이 눌리냐 아니면 혈액순환이 문제냐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 원인 질환을 찾아서 신경을 치료해야겠죠. 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신경 포착이다 하면은 신경 포착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뭐 침 치료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약침 치료, 아니면 신경 포착된 부위를 좀 넓혀주는 도침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시고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혈액순환의 문제다. 그런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어떤 한약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지 불안 증후군처럼 어떤 뇌신경 흥분을 좀 내려주면서 하지 쪽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또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뭔가 하지에 좀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뭐 이상근이 한쪽이 짧아져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골반을 맞춰주는 어떤 추나 치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저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림 증상이 나타날 때 스스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건데요. 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이제 발뿐만 아니라 안쪽 비복근까지 부딪힐 수 있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 한 50번 혹은 100번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아. 네. 여기 이제 흔한 속성으로 여기 한방에서는 종아리 안쪽에 족소음 신경이 가는데 이거 100번 잘 못하면은 스태미너나 정력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100번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네, 있고요. 조아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육 긴장이 내측 비복근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종아리 내측에 보면은 뼈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음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를 이제 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림에 나오듯이요. 그다음에 이 안쪽 복숭아뼈에서 삼촌, 요 네 개가 삼촌이거든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세 개의 경맥이 음맥이 만나는 곳인데 비경, 신경, 간경이 만나는 곳이라서 굉장히 이제 뭐 정력에도 좋고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 푸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양손으로 꾹 눌러주시는 거 호흡을 하면서 이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 옛날에 결혼할 때 신랑 발바닥 치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용천혈이라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마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세 가지 혈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평소에 마사지 같은 걸 좀 해보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만나보실까요?